안녕하십니까. 뮤주얼 코주얼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리차드 미영 선생님과 함께 재정보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 텐데요. 오늘 얘기는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컬럼을 봤어요. 쓰신 컬럼을. 네. 워낙에 컬럼을 자주 쓰시긴 하시는데. 1,000편이 넘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컬럼 중에 제 눈에 딱 띈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컬럼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좀 헛수고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예. 헛수고는 이렇게 해라. 네. 예. 헛수고는 이렇게 해라. 이제 결국 그 얘기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왜 잘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 참 제가 인상적으로 봐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해요. 네. 한 5가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봤던 내용이 애들한테 다 맡겨라. 네? 자녀에게 모든 진행을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망한다. 예. 근데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영어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보다 영어 더 잘하는데 여기서 태어났고.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맡기게 되지 않나요? 자연적으로? 영어를 잘하면 사업을 성공한다는 이치와 비슷한데, 네. 그러면 다운타운에 나가면 왜 홈리스가 있어요? 꿈도 영어로 꿉니다. 예, 그 근간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할 때, 보통 1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애플리케이션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기 전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보조 지원서도 꾸미는데, 마치 시험 문제를 못 읽어서 시험을 못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험을 봐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시험 문제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녀들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그 12학년의 최종 학력을 얘기하자면 그때까지는 중졸이죠. 예,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정보조라는 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사고가 나는 법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재정보조라는 게 단순히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수익과 자산이 계산되는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공식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를 사전에 알고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재정보조 신청을 할 때는 연방정부 애플리케이션이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즉 FAFSA는 정정이 가능하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 CSS 프로파일은 한 번 제출해주면 정정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문항이 한 3배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펜테 한번 점한번 잘못 찍으면 보통 재정보조 차이가 적게는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도 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재정보조 신청뿐만이 아니라 그 입학 원서를 쓸 때도 모든 것을 부모가 같이 옆에서 검증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죠. 영어가 좀 딸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요. 사진 찾아보면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지적하셨던 부분이 재정보조는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라.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시스템이 돌아가서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망하죠. 그럼 신청해놓고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거는 물론 신청서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방법과 신청 시기. 그것도 연방 데드라인이 있고, 연방정부의 마감일자, 주정부 마감일자, 대학의 프라이어리 마감일자도 다르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마감일자도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신청은 반드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우선이겠고요. 두 번째는 재정보조 서를 낸다고 해서 그 신청서를 내는 자체가 안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그 가정의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해 준다고 학교가 믿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예를 들어서 수입은 3만 불도 안 되는데 은행 이자가 3,000불이 나왔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현금 자산이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재정보조에 어떤 니드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편견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보조라는 건 무조건 공식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 대학에서는
결국은 재정보조 담당관이 개인적인 편견이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검증 이 계산이 돼서 무조건 오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그리고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의 한 20% 정도 차지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에서 필요한 이상으로 더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고, 예, 그런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처해주지 못하면 재정보조의 검토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대학에서 좋은 학생을 뽑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준다 저렇게 준다 맨 처음에 오퍼는 하지만, 그러니까 pre-registration이라고 그러죠. 이제 내가 가겠다 등록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검증 작업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검증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고 디펜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트레이닝 코스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한번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신청을 해놓은 다음에 뭐 여름방학 때 한국에 있는 고모집을 방문한다고 비행기 타고 많이들 그렇게 하죠. 예, 그러고서는 대학에서는 1학년 때 가르쳐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건 한 번도 통보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7월 달에 이제 등록 고지서가 나오면 갑자기 번개를 맞은 현상이 일어나죠. 돈을 더 내라 뭐 이렇게. 아니요, 아예 재정보조가 한 푼도 안 나오고 등록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한국에 가 있는 자녀한테 연락을 하면 대학에 이제 부랴부랴 연락하면 서류 요것이 빠져서 예를 들어서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걸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 재정보조가 한참 줄어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따지면 네 말은 맞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 써서 줄 게 없다.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1학년 때 이만큼 재정보조 받았으면 2학년 때도 그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1학년 때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학년 때 받은 재정보조를 기준으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대학에서는 이제 리텐션 레이트이 되게 중요해요. 2학년 때 몇 %나 등록을 해주냐. 그리고 그 리텐션 레이트에 따라서 1학년 때 재정보조의 그 지출 부분을 가지고 2학년에 대한 예산을 잡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잘 바꿔주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거는 어필을 통해서 반드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 예.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또 질문이 있으시네요. 컬럼 내용 5가지를 제가 지금 다 검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하셨던 얘기가 재정보조 설계를 사전에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고할 때 쓰는 내용들은 그냥 우리 꾸며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내 재산이 얼마다, 뭐 세금 보고 얼마였다. 있는 그대로 쓰는 건데 뭐 준비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는 거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재정보조라는 것이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대학에서 사용하는 공식이 연방 공식이 있고 기관 공식이 있고 또 컨센서스 메소돌로지로 또 하나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포함하는 자산과 계산하는 자산의 수위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공식을 이해를 하면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의 이름으로 뭐 세컨 홈이 돼 있다. 굿럭. 네, 좋은 집안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뭐 옛날에 파산한 기록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요 굉장히 살다 보면 일이 많은데 자녀가 디펜던이건 인디펜던 스튜던이건
자녀 이름으로 돼 있는 모든 자산의 20%가 가정 분담금이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집에 홈에 에코리가 20만 불이라면. 네. 4만 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꿀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에 사전에 quitclaim deed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오너십을 정리를 해주거나. 네. 그리고 어차피 재정부조 신청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된 날짜에 자산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어떤 계산되는 금융 자산이 있다 그러면. 네. 뭐 3만 불 번다고 그랬는데 라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네. 갑자기 뭐 스타하게 네. 예를 들어서 15,000불 있다든가. 네. 그러면 네. 대학에서 순수한 가정의 현실적인 니드, 그 재정 보조 필요성을 얼마나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주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전 설계라는 거는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자산의 재배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계산하는 자산이 있고 계산하지 않는 자산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연방 공식에서 알 수가 있고 네. 그러면 단순하죠. 네. 계산되는 거 계산되지 않는 자산을 재배치를 해줘야 되고 그런 시점이 언제냐. 네. 재정부조는 되게 prior year, 그러니까 아이가 등록하고자 하는 해보다는 2년 전에 수입을 가지고 따지고 자산은 신청하는 시점에 자산을 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세금보고서에 그런 자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거를 사전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입 관계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5만 불의 수입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월급 자체는 뭐 한 6만 불밖에 안 갖고 가지만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에스코퍼레이션에서 스케줄 K1으로 나머지가 뭐 10몇만 불이 넘어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그 회사의 구성원이나 센서스를 잘 비교를 해보면 네. 회사에다가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를 설계를 해서 셋업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넣는 연금이나 어떤 베니핏으로 조치를 해서 익스펜스로 공제를 함으로써 네. 넘어오는 수입이 적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네. 그러나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세금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대한 룰과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네. 일반적인 회계사분들이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재무사지만 이 재무일입니다, 이거는.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떤 텍스트북이 따로 없고, 네. 굉장히 그 익스피리언스와 그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단지 제가 이제 주위에서 인정해드릴 수 있는 참 좋은 회계사분이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은 이제 이상형 회계사. 그러세요? 볼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참,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좀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한국말인가 지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 말씀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그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금 신고하는 거는 아이들이 대학 가기 2년 전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은 대학 입학 원서를 낼 때 시점에서 그 시점에 기준을 하지만. 네. 세금 보고서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같이 미리 빠를수록 좋겠죠.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재정 보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계산되는 것과 계산되지 않는 항목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재배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거를 어떻게 재배치하는 요거는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칼럼에 나오는 단어 중에 허스고라는. 네, 허스고. 예, 허스고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시간과 노력과 정말 많은 자신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야 되니까 돈도 투자가 된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네. 노동력까지 다. 네. 그랬는데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못 받았다면 네. 결국은 허수가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어떤 조지아텍 같은 좋은 알피아 같은 데는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6만 8천 정도 들어가는데 네. 한 분이 실제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서 5만 8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은 은근히 이제 자랑할 겸 검증하러 온 거죠. 네. 예, 5만 8천 받았어요. 네. 근데 그 학교의 평균으로 제가 따져보면, 원래 이분이 6만 2천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4천 불에
무상 보조금이 그랜트가 덜 나온 겁니다. 네네. 그 맨 처음에는 58,000만 해도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네. 어떻게 그쵸? 이제는 이제 감사가 네. 불만으로 원망으로 바뀌겠죠. 네. 예를 들어서 재밌게 뭐 표현하면 네. 뭐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하루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네. 옆방에 있는 분한테는 갈비를 내왔는데 본인한테는 뭐 라면이 나왔다. 네. 어차피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옆방에 갈비가 나왔어요. 갑자기 못 먹을 거 먹은 기분이 드는 거죠. 기분이 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하지만 옛날에 그렇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네요. 재정 보조는 소리가 안 나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틀과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기 쉽다는 말이죠. 그렇군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대학에서 받은 재정 보조금 내역을 검토하지 마라. 아니, 검토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뭐 대학에서 일단 주는 대로 받아야지.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첫째는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한계를 자기가 리밋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리밋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전체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가정의 분담금을 계산해 뺀 다음에 그 분담금에 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 학교가 몇 %를 준다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지타운 그러면 100%를 줘요. 그 중에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3%나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10케이스 중에 8, 9케이스가 대략 3,000불 이상이 잘못 나와요. 평균보다. 그 평균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가장 취약한 거고 3,000불 정도 잘못 나오지만 그게 액수가 모자라게 나오는 거를 언더 어워디드 됐다 그러고 액수는 비슷하게 줬는데 받을 수 있는 무상보조금 그랜트나 스칼러십이 평균치보다 3,000불 정도 미달돼서 나오는 거 그 융자가 더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를 미스 어워드 됐다 그러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첫째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한 번쯤 의심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은 맨날 의심하고 학교 같은 데는 무조건 확신을 하고 우리는 학교는 당연히 거짓말 안 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학교는 비영리기관이 아닙니다. 영리기관이죠. 그런가요? 그렇죠. 학교도 돈 버는 회사다? 학교에서 가장 커다란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이죠. 입학 사정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비용을. 근데 한 가지는 예를 들면 UCLA가 10만 명 이상이 어플라이를 하고 UC 버클리가 8만 5천 이상이 하고 그리고 NYU가 7만 5천 명 이상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한 대학당 입학 사정관이 많아야 평균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명이 하루에 18개에서 23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최선인데 1년에 해봤자 한 2만에서 2만 3천 개밖에 못 보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지원한 사람 중에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골라내갖고 골라낸 방법은 이제 텍소노미라 그러는데 이제 그건 요 다음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걸 골라서 입학사정관의 트레이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2만 5천 개를 골랐다고 그랬을 때 10만 명 중에서 나머지 7만 5천 명은 아무리 새벽기도 나와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7만 5천 명은 돈 100불씩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헛돈 쓴 거네요. 그러니까 헛돈이 될 수도 있고 헛수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보조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그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라는 게 2010년 10월 1일서부터 미 교육부에서 대학마다 맨디터리로 넘어났어요. 필수적으로. 하지만 그거를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는 걸 몰라요. 많은 분들이요.
네. 왜냐하면 되게 수입이 높은 분들이 계산기를 입력을 해보면 실제 계산이 돼야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헤빌리 아주 가정부담 많이 올려주는데 그런 거를 슬쩍 디스클레이머로 빼놔요. 우리는 이 계산기는 계산이 안 돼 있다. 아니면 나중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정 보조금이 바뀔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라이빌러리를 이렇게 벗어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넣었을 때 만약에 내가 한 6,000불을 더 주머니 돈에서 내야 돼. 그러면 누가 거기를 어플라이를 하겠어요? 그렇죠. 어플라이 자체를 안 하죠. 그렇죠. 만약에 UCLA에서 어떤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특히 인컴이 수입이 괜찮으신 분들이 좋은 자제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비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은 학생이 많으니까 학교는 좋은 학생만 있다면 장학금이라도 줘서 데려올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면 첫째는 10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지원을 안 했다 그러면 100불씩 차지하면 얼마죠? 와, 200만 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학 사정에 따른 이런 그 루프홀을 알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재정 보조금이 나온 거를 절대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헛수고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예, 일단은 내역이 나왔더라도 검토해보고 확인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일단 의심하는 게 좋아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마지막 5번째. 마지막에.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등록금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제 그러셨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이 말은 제가 금방 공감이 되긴 했어요. 근데 따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많이 있죠. 일단은 재정보조 신청이 나오면 대학에서 이거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에서 학교 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애가 왜 빚지게 해?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학생 융자금 안 받겠다 그러고. 그럼 가정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어필 편지 쓰고. 준 것도 안 받고. 주는 건 안 받고. 예, 그럼 무상보조만 달라 그러면. 융자는 안 되니까. 빚쟁이 되는 건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 융자금이나 이런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다이렉트 론이라고 불러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이렉트 스태포드 론이라든가 아니면 부모가 받는 거는 다이렉트 플러스 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첫째는 오프가 나온 거지. 그걸 프로세스를 한 게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 내가 이게 어떤 융자라는 걸 알기 위한 카운셀링 코र्스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주 애매해요. 오래 걸리고 시간.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맞춰서 근데 그것도 학교에 있는 사이트에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셀리메이로 들어가서 그쪽 디파트먼트에서 하게 되면 그거 마친 다음에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게 또 학교로 통보가 돼갖고 그래야지 등록 고지서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갚겠다는 거. 반드시 갚겠다는 거는 하죠. 그리고 나중에 뱅크럽시를 해도 이거는 뭐 피해 나갈 수가 없다라든가. 그런 말이 그래서 그 마스터 프리미스리 노트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절차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 재정보조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없어지죠. 받은 오퍼가. 근데 왜 맨 처음에 이 정도 주머니에서 또 주머니 돈에서 나가면 된다 그랬는데 왜 이만큼 더 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것도 오퍼를 안 했기 때문에. 어플라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듀 딜리전스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헛수고가 될 확률이 높죠.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오면은 얼마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오면은 그냥 당연히 그냥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우리가 하이니엘 법칙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법칙입니다. 그게 뭔가요? 보면 이렇게 징후가 발생하잖아요. 조짐. 조짐이 한 300번 오면 그 중에서 아주 경미한 사고가 한 29번 나고 그 중에서 대형 사고가 한 번 발생한다는 통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죠. 꼭 졸업하기 전에 사고가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 번 일어나는 게 단순한 몇백 불 차이가 아니라 수천 수만 달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도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우리가 이제 재정보조 신청하고 실제로 그 돈이 들어와서 학비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되게 뭐 가끔 연락이 오면서 한 개만 여쭤봐도 돼요? 네. 이런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10개 이상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네. 예, 네. 근데 못 보는 건 죄예요. 너무 가혹하신 말씀이세요. 아니, 네. 어떤 문제 해결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이 네. 없지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내일로 미루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전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 어디에 문제가 있고, 왜냐,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된다든가, 준비 없이, 예? 예를 들어서, 진행하면 된다든가. 예. 그래서, 뭐, 아무리 인생이 도박이 아니라 그러지만, 네. 헛수고를 하면 도발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우리 인생은, 인생은 절대 도박의 대상이 아닌데, 헛수고 하시는 거는 도발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꾸 애들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자녀들의 미래를 가지고 도발하는 부모가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재정보조 이렇게 헛수고해라. 칼럼에 대한 검증, 제가 5가지 검증을 해봤는데, 정말 부모들이 정말 이렇게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네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을 하는 거와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는 엄청난 비용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의 인생 문제가 걸린 거니까. 그렇죠. 대학 선택이 바뀌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그 사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실질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을 놓치시는 분들은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아요. 네. 2주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사례를 들고 2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뮤주얼 코주알 재정보조 상담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